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6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술에서 작업 통로 및 발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장 및 작업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입니다.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할 때 준수할 사항, 작업장에 출입구 어떻게 설치하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구의 위치나 수나 크기는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합니다.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 기계용인 출입구에는 대표적으로 지게차 같은 거, 그죠? 현장에 지게차용 출입구가 있다면 이 출입구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틀린 거죠. 그죠? 반드시 지게차하고 보행자용 출입구는 따로 분리해서 설치해야 충돌 사고를 없앨 수 있고요. 하역 운반 기계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이나 비상벨, 그죠? 지금 지게차가 오고 있다 하는 비상등이나 비상벨로 경보를 줄 수 있는 경보 장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출입구를 열면 바로 계단이 있을 때는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계단이 있다는 안내 표지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의 설치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크게 중요한 사항 없습니다. 3번의 비상구의 설치, 최근 들어 여기서 시험에 조금 나오고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위험물질은 대부분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행여나 화재가 일어나서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1개 이상은 준비해야 된다. 그죠? 이때 어떻게 비상구 준비하는가 보겠습니다.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아야겠죠. 출입구에 화재가 났는데 같은 방향에 있다면 그쪽으로 비상구로 대피해도 또 위험하니까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아야 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작업장에서 하나의 비상구나 출입구까지의 수평 거리는 50m 이하. 그죠? 자, 지금 작업장에 불이 났는데요. 비상구가 너무 멀어서 탈출할 수 없다면 곤란하니까 작업장에서 하나의 비상구나 출입구까지는 50m 이하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 75cm 이상은 되어야 돼요. 아니면 또 여러 명이 나가려다 넘어지는 사고 있을 수 있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피난 방향이 바뀌잖아요. 밖으로 밀고 나가야죠. 문을 안으로 당기면 문이 당겨지는 틈에 뒤에 또 넘어질 수 있겠죠. 그죠?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그래야지만 비상시에 열고 탈출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나머지 경보용 설비의 설치, 통로의 설치, 여기서 통로 설치 요거 한번 볼게요. 작업장의 통로가 어디에 있다라는 통로에는 통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는 요게 한 번씩 필기 나옵니다. 조명을 갖춰야 되는데요. 75룩스 이상의 채광, 빛이 들어오거나 조명 시설해야 되고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천정 높이를 통로는 2m는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객내 통로의 위험 방지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작업 통로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비계 설치 기준이 실기에 잘 나온다 했었죠. 그것처럼 각각의 작업 통로의 설치 기준도 작업편까지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요, 역시나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 비계처럼 실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위주로 암기하는 게 75%다 그랬죠. 나머지 서술하시오도 작업편까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 체크해 두시고요. 혼자서 암기가 안 된다 생각하시면 몇 번 들으시면 숫자는 다 귀에 익혀져서 암기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또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자, 첫 번째 가설 통로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설 통로의 구조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가설 통로는요, 여러 가지 가설 통로가 있는데 가설 통로라는 건 임시로 사용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해체해야겠죠, 그죠? 자, 일단 만들 때는 통로니까요, 무조건 어떤 구조? 경광 구조로 합니다. 경사는 몇 도? 30도 이하로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설 통로 경사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설 통로인데요. 요 경사는 몇 도 이하로 하자? 30도 이하로 하자. 그죠? 경사 30도의 절반이죠.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자, 전체 경사는 30도 이하여야 되는데요. 한 경사가 이렇게 15도가 넘어간다. 그죠?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게 중간에 미끄러짐 방지 조치해야 된다. 그죠?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고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올라가다가 한 2m쯤 추락이 우려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안전난간을 이렇게 통로에 부착해야 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자, 근데 이 가설 통로가 수직갱일 때는요,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자, 수직갱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만 가면 가속도가 붙어서 위험하죠. 그래서 쉬어가는 계단참을 만들고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높이가 아니라 길입니다. 그죠? 수직갱이 이제 나오는 것 중에 길이가 제일 길어요. 15m 내려가면 15m 이상 되는 전체 길이가 15m 이상 되는 수직갱이라면 10m 내려가서 쉬어주고 또 10m를 내려가서 또 참을 만들고, 그죠? 수직갱은 길이가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만듭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만듭니다. 비계다리는 비계기둥 사이를요, 작업 발판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다리를 만드는 건데요. 경사로를 비계 사이에 만드는 거예요. 계속만 올라만 가면 힘드니까 쉬는 계단참을 만들어줘요. 비계다리는 전체 올라가니까 높이다, 그죠? 8m 이상 될 때는 7m 올라가서 쉬고 또 7m 올라가고,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요, 전체적으로 지우고, 저는 암기할 때 이쪽 부분은 비계와 가설 통로는 그림이 훨씬 암기가 잘 되더라고요. 일단 통로니까 공통이겠죠, 그죠? 어떻게 만들자? 경광 구조로 하자. 자, 가설 통로 중에 경사로 한 개 그리고요. 첫 번째 1번 하시고 경사는 몇 도 이하? 30도 이하. 그죠? 경사가 30도의 절반인 15도가 넘었다. 그죠?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그리면서 두 번째. 그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높이가 높아서 2m 이상 추락이 우려된다. 그죠?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자.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 가설 통로가 밑으로 내려가는 수직갱이다. 그죠? 제일 긴 게 수직갱인데요. 제일 긴 거는 15m였습니다. 길이가 15m 이상 되는 수직갱은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비계 사이에, 그죠? 올라가는 비스듬한 다리를 만드는 비계 기둥입니다. 올라가니까 높이죠, 그죠? 높이가 8m 이상 되는 비계 다리는 7m 이내마다 쉬어가는 계단참을 만듭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요. 일단은 숫자 위주로 괄호하시고 이번 시간 숫자만 외워도 공부는 70% 이상 끝났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사다리식 통로인데요. 사다리로 올라가는 통로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사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통로 있죠, 그죠? 요 사다리식 통로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된 통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수직으로 서 있는 통로 있고, 그죠? 일단 올라가는 통로가 사다리인 게 사다리식 통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통로니까요, 경관 구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는요, 심한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쓴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사다리 공통이 있어요. 사다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다리가 올라가는 발판이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사다리 발판을 보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발을 헛디뎌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다리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사다리는 올라가는 발판 간격이 어떠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요 간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발판 간격을 동일하게 하자.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 공통의 두 번째인데요. 사다리는 두 발이 올라가야 돼요. 약간의 틈이 남아야 되죠. 그래서 사다리의 발판 폭은 얼마 이상? 최소한 30cm 이상은 되어야 성인 남자가 두 발을 올리고 약간 여유가 있다. 그죠? 자, 첫 번째 요거 사다리 공통 그랬죠. 그죠? 사다리라면 전부 다 공통으로 발판 간격 동일하게 하고요. 사다리 공통 두 번째입니다. 발판의 폭은 30cm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다리는 잘 넘어지고 미끄러지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사다리 공통 세 번째입니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래서 모든 사다리는 밑에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한다. 넘어짐, 미끄러짐 방지 조치. 이렇게 세 가지가 사다리 공통이다.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요. 모든 사다리는 이렇게 발판 간격이 동일해야 하고 폭은 30cm 이상 되어야 하고 넘어짐,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세 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볼게요. 사다리식 통로인데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물이 이렇게 벽이 있고요. 건물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뒤에는 건물 벽이 있는데요. 이 벽하고 이 통로가 너무 좁으면 행여나 내려오다가 발이 이 틈에 끼었는데 발이 못 빠져서 발을 억지로 빼려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겁니다. 발판과 그죠? 사다리의 발판과 뒷부분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간격을 유지하라. 그죠? 발판하고 뒤에 벽하고는 15cm 이상이 되어야 이 틈으로 발이 끼지 않는다. 그죠? 요거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라. 이런 그죠? 숫자 일단 다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다리를 걸칠 때요. 집에 이렇게 사다리를 치고 작업한다면 사다리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걸쳐두죠. 요거를 여장 길이, 여유로 두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상단은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아까 제일 긴 게 수직갱이라 그랬죠. 요거 길이인 거 보니까요. 요것도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수직갱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다리로 내려가는 게 사다리식 통로예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계단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아까 수직갱은요. 길이가 15m 이상일 때 얼마마다? 15m 이상일 때 10m마다 계단참을 설치했죠. 내려가는 사다리식 통로는 내려가니까 그 다음 길어요.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요거는 수직갱이일 때고 요거는 사다리식 통로일 때다. 그죠? 자, 그래서 전체 길이가 10m 이상 될 때는 5m 사다리 내려갔습니다. 쉬고 또 5m 내려가고 이렇게 길이가 10m 이상인 사다리식 통로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인데요. 이렇게 들고 이동하는 건 전부 다 제가 앞에서 말비기 할 때 들고 이동하는 건 각도가 75도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고정해 놓는 거 있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각도가 몇 도다? 90도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몇 도 이하? 75도 이하입니다.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일 때는 기울기가 몇 도 이하? 90도 이하입니다. 그리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요, 높이가 얼마 이상일 때, 7m 이상일 때,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얼마 되는 지점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뭐를 등받이 우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여기 이제 점검하러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식 통로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전체 이 높이가 예를 들어 7m가 넘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사다리식 통로를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굉장히 뒤로 떨어질 우려가 높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바닥에서부터 몇 미터, 여기서부터 바닥이요, 2.5m. 보통 추락했을 때 위험한 게 2m인데 2.5m 되는 지점부터 7m 되는 이 위에까지를 등 뒤에 울을 이렇게 설치해서 행여나 올라가다가 균형을 잃어도 뒤에 울이 있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도록 등받이 울을 설치한다. 그죠? 전체 높이 얼마?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 될 때는 바닥에서부터 2.5m 되는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이식 사다리식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로 견고하게 조치한다. 뭐 요거는 크게 안 외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사다리식 통로 암기할 게 좀 많죠. 그죠? 만약에 실기에 나왔다면요, 요거부터 할게요. 일단 공통 두 가지, 그죠? 견고한 구조로 하고, 재료는 심한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 공통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사다리라면요, 공통이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발판 간격을 동일하게. 폭은 얼마 이상? 30cm 이상. 모든 사다리는 넘어지고 미끄러지니까 넘어진, 미끄러짐 방지 조치. 이것만 해도 3개 나오죠. 발판 간격을 일정하게 하자. 폭은 30cm 이상으로 하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자. 됐다. 그죠? 사다리 공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까 기울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그죠? 들고 이동하는 건 전부 다 얼마? 각도가 75도다라고 했고요.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이렇게 걸쳐둘 때 상부로 여유로 드는 길이가 있었다. 그죠? 여기죠. 그죠?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얼마 이상?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 한번 해볼게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몇 도다? 75도 이하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다. 그죠? 요거는 각도가 몇 도였습니까? 고정식일 때는 90도 이하로 합니다. 자, 기울기는 75도 이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요. 이 발판하고 뒤에 벽하고 있죠. 요 간격을 발이 꽉 끼지 않게 15cm 이상 유지한다. 요거 들어갔다. 그죠? 요거 해도 벌써 4번 되죠. 그 다음에 5번이 기울기 75도 이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고 전체 높이가 얼마? 7m.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높이가 7m 이상일 때요. 바닥에서부터 몇 미터? 2.5m. 그죠?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뒤에 뭐를 설치하자? 등받이 우를 설치한다. 요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할게요. 기울기는 75도 이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90도 이하입니다. 높이가 7m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얼마? 2.5m 되는 지점부터 뭐를 등받이 우를 설치합니다. 이제는 그거 남았죠. 계단참, 그죠? 내려가니까 길이였습니다. 그죠? 사다리식 통로는요, 길이가 얼마 이상일 때, 제일 긴 수직 갱 생각해 볼게요. 갱은 길이가 10m 이상, 15m였죠. 그죠?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가니까 사다리식 통로였다. 그죠? 요거는 얼마요?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이죠. 그래서 길이가 10m 이상 되는 사다리식 통로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근데 비계다리에 올라가는 기둥을 만든다. 그죠? 자, 비계다리에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 비계 기둥을 만들 때죠. 비계,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우리 비계 다리죠, 그죠? 사다리식 통로 했고, 그 다음에 비계 다리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비계 다리는요, 어땠습니까? 앞에서 비계 다리는 높이가 얼마 이상일 때 8m 이상 되는 비계 다리는 7m 올라가서 계단참 만들고 7m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사다리식 통로는요, 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리시면서 기억을 하신다면 조금 쉽게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다리식 통로였습니다. 경사로 설치 이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었고요. 이 경사로는 노동부 고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참고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굳이 지금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단의 설치입니다. 첫 번째 계단의 강도부터 보겠습니다. 강도 나오기 전에요. 지금까지 강도 나왔던 걸 한번 정리할게요. 자꾸 혼돈되니까요. 맨 처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락방호망이 있었죠. 추락방호망 매단은 지지점의 강도 있었거든요. 추락방호망을 60kg이 10명 떨어져도 견뎌라 600kg 이상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앞에서 뭐 있었죠? 강관 비계 기둥이 있었죠. 강관 비계. 비계 기둥간 간격은요. 시멘트 40포대를 10개 올려도 된다 그랬죠. 400kg 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이동식 비계 있었다. 그죠? 이동식 비계의 적재하중은요. 250kg 이상 되어야 합니다. 250kg 초과해서 안 된다는 건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단입니다. 계단이나 계단참의 강도입니다. 그죠? 계단이나 계단참은요. 500kg/m² 이상. 다시 말하면 미터 제곱당 500kg 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실 때 옆에 필기하실 때요. 추락방호망은 60kg 10명. 계단하고 계단참이 그 다음 되겠다. 그죠? 미터 제곱당 50kg가 10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죠? 강간비계는 40kg 시멘트 10포대, 이동식 비계는 250, 654, 250입니다. 654, 25. 그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이나 계단참 강도는 500kg 이상이고요. 안전율은 4 이상이다. 이거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지나게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의 폭이에요. 지금은 공사를 하기 위한 가설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폭이 좀 넓어요. 앞에서 비상구 폭은 얼마였죠? 0.75m니까요. 75cm 더 이상이었죠. 그죠? 비상구는. 그런데 계단의 폭은 1m 이상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단 참의 높이입니다. 계단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올라가기만 하면 힘드니까 올라가서 씌워주는 참이 있고 우리 계단 올라가면 이렇잖아요. 그죠? 높이가 얼마를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올라갔죠. 너비가 1.2m 씌워줘야 됩니다. 또 3m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 계단참도요, 나온 김에 쫙 정리할게요. 한꺼번에 강의를 통해서 자꾸 암기하시라고요. 제일 긴 게 뭐였죠? 제일 긴 건 내려가는 수직갱이 제일 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길이가 15m 이상일 때 몇 미터마다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사다리식 통로였다. 그죠? 요거는 길이가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만들었습니다. 비계 위에 올라가는 비계 다리죠. 그죠? 아까 제가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비계 다리는요, 올라가니까 높이가 8m 이상 되는 비계 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만들었죠. 그 다음이 이제 계단이에요. 그죠? 계단에는요, 높이가 얼마?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너비가 몇 미터? 1.2m 되는 계단참을 만들었어요. 항상 이런 거는 한꺼번에 정리를 해봐야 깨끗하게 머릿속이 좀 혼돈이 덜 됩니다. 옆에 필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정의 높이죠. 그죠?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라. 바닥에서부터 2m까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건 천정 높이를 2m는 확보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단의 난간인데요.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라. 자, 계단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높이가 뭐 얼마 안 될 땐 상관없는데요. 계단 참 있고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다 높이가 1m가 넘는다 하면은 여기에 뭐를 설치하라? 손잡이죠. 그죠?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단도요. 그림을 그리면서 쫙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계단 이렇게 그리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면서요. 첫 번째 요거 생각할게요. 폭은 얼마 이상이었죠? 계단의 폭은 1m 이상이다. 그죠? 올라가다가 개방된 측면, 옆에 벽이 있는 건 추락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개방이 되어 있다. 그죠? 높이가 얼마? 1m 이상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그죠? 여기 계단에서부터 위로 높이 얼마까지요?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라. 천정 높이 2m 확보합니다. 계단 올라섰습니다. 그죠? 강도는 얼마? 500kg. 50kg가 10명 들어가도 견뎌야 됩니다. 메타 제곱당 500kg 이상이고요. 안전율은 얼마 이상? 4 이상입니다. 그죠? 참을 생각할게요. 높이가 3m 이상인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쉬는 폭이 1.2m 이상 되는 계단참을 설치한다. 그죠? 자, 이 정도 하면 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계단이나 계단참의 강도는 500kg/m 제곱 이상, 안전율은 4 이상입니다. 계단의 폭은 얼마? 1m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계단참이죠. 그죠?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겠습니다. 천정의 높이죠. 바닥으로부터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합니다. 안전 난간이다. 그죠? 난간 손잡이 높이 1m 이상인 개방된 측면, 다시 말하면 벽이 없는 개방된 쪽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역시나 동그라미 쳤는 숫자부터 먼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용 가설 도로 설치인데요. 공사를 하기 위한 현장 내의 임시 도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도로는 장비나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와 작업장이 접해 있을 때, 여기가 도로인데요. 바로 옆에 작업장이라 작업자가 작업하는데 여기는 차들이 자재 싣고 달려요. 위험하죠. 바로 이렇게 접해 있을 때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물이 빠져야죠. 그죠?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 시설을 해야 됩니다.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 우리 도로에도요, 속도가 100km다, 80이다, 50이다 다 붙어 있죠. 공사용 가설 도로도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의 설치인데요. 아까는 사다리식 통로였고요. 이거는 들고 다니는 이동식 사다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사다리는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너무 높은 거 위험하니까요. 길이는 6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리 벌림은
벽 높이의 4분의 1 정도가 좋은데요. 예를 들어 벽 높이가 이만큼이죠. 이게 4라고 하면 벽에서부터 요만큼은 얼마 돼야 된다? 1이에요. 그죠? 삼각형이 안정적이기 위해선 폭이 1일 때 높이는 4 이내가 안정적이고 이것보다 더 이렇게 사다리가 서 있으면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폭대 높이는 1대 4 이내가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아까 앞에서도 그랬죠. 사다리식 통로도요. 이렇게 사다리를 걸칠 때 그죠? 우리 위에 여장길이 그랬죠. 상단은 얼마를 여유를 뒀습니까? 60cm죠. 그죠?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c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된다. 자, 이동식 사다리는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다가 거기는 삭제가 되고 이제 남아있는 건 노동부 고시로 갔어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삭제되고는 실기에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숫자 위주, 그래도 노동부 고시 내용이니까요. 자, 숫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동식 사다리는 들고 이동하면서 쓰는 사다리니까 길이가 6m를 초과해서 안 됩니다. 다리 벌림은 폭대 높이가 1대 4 이하, 벽 높이의 4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여장 길이, 여유로 두는 길이는 60cm 이상의 연장 길이가 있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타 사다리 설치 이것도 참고였고요. 지금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작업 발판 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발판 설치 기준 및 준수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항상 추락이 우려되는 높이 2m라 그랬죠. 그죠?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 발판 설치 기준 볼게요. 발판 재료는 당연하겠죠. 그죠? 작업 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발판의 폭은 2m가 넘을 때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많이 나왔다. 그죠? 그럼 여기서 또 기억해 볼게요. 자, 우리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발판 폭은 30cm 이상이었습니다. 비계를 조립하고 해체해요. 현재 비계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때 발판폭은 40의 절반인 20cm 이상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려보면 발판의 폭이다. 그죠? 발판은 얼마 이상? 2m 이상이니까요. 40cm 이상의 발판 폭이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지울게요. 자, 폭은 40cm 이상, 재료 간 틈입니다. 그죠? 3cm 이하입니다. 이쪽에 다시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작업 발판이 이렇게 있다면 발판 두 개를 중간에 연결해서 재료의 틈이 있다면 전체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이고요. 이 재료를 연결했는 이 틈은 3cm 이하. 틈이 너무 넓으면 이 틈으로 자재도 떨어지고 사람도 또 잘못하면 발이 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역시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라면 발판에도 뭐를 설치해야 돼요? 안전난간을 이렇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의 지지물인데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쓰자. 다시 말하면 지지물은 연결할 때 쓰는 지지물은 튼튼해야 됩니다.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어야 돼요.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 지지물의 연결이나 고정한다. 예를 들어서 이 작업 발판을요, 생각해 보세요. 한 개만 밑에 장선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고정하면 여기에 서면은 널뛰기처럼 되죠. 이렇게. 여기에 서면 또 이렇게 뒤집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만 고정하면 안 되고요. 작업 발판은 이렇게 있다면 장선을 이쪽에도 고정하고 이쪽에도 고정하고 이렇게 둘 이상의 지지물의 연결이나 고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에 따라 이동할 때는 발판을 이동할 때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하라. 이건 뭔가 하면요. 여기서 발판을 들고 이동할 때는 또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귀찮다 보니까 그냥 걸쳐둬요.
고정 안 하고 걸쳐두면 발판이 뒤틀리거나 뒤집히죠. 그러면서 사람이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동할 때도 위험 방지 조치하라. 발판을 고정하고 안전 난간 설치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 선박이나 보트 안에는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박 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 공간에서 작업 발판을 설치할 때입니다. 원래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돼야 되는데요.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에서 너무 좁은 공간에 발판 폭이 40이 안 된다면 작업 발판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걸친 비계는 비계를 걸쳐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걸친 비계의 경우 작업 발판 간의 틈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계를 발판을 만들 때는 틈은 3cm 이하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비계에다 걸치다 보니까요. 틈이 넓을 수 있죠. 예. 걸친 비계의 경우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다면 얼마까지 된다? 5cm 이하까지 된다. 그죠? 7번 이 부분이 시험에 잘 안 나왔지만 숫자만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작업 발판 한번 정리할게요. 발판 재료는 당연히 경광것으로 합니다. 발판 그리면서 생각하겠습니다. 폭은 얼마 이상이다? 40cm 이상이고요. 재료 간에 틈이 있다면 이 틈은 얼마 이하다? 3cm 이하로 한다.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 간 틈은 3cm 이하로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뭐를 설치합니까?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발판의 지지물은 고정하는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거를 쓰고요. 지지물은 몇 개 해야 되죠? 밑에 이렇게 고정했다면 이렇게 또 하나 발판에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이나 고정해야 됩니다. 발판을 들고 이동할 때는 발판 고정하고 안전난간 설치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합니다. 자, 요거 숫자 그죠?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에서는요. 발판의 폭이 원래 40cm 되면 되는데 여기는 좁으니까 발판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걸친 비계. 걸치다 보니까 틈이 좀 넓어질 수 있죠. 그죠? 발판의 폭은 원래 3cm 이하여야 하는데 발판 재료 간 틈은요. 걸친 비계에서 3cm 이하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얼마까지 가능하다? 5cm 이하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설 발판 지지력 계산. 요거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거푸집 동발이고요. 이번 시간에도 가설 통로하고 작업 발판에서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 통로를 조금 이해하시고 역시나 숫자 위주로 그죠? 암기하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